미국 부동산이 생각보다 안 떨어졌어. 뭐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 생각보다 부동산 가격 잘 안 떨어질 것 같다. 요즘에 보니까 딱 우리가 했던 그 얘기 그대로 그냥 가대. 매물이 안 나오죠 요즘. 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팔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 동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래도 몇 군데. 근데 확실히 옛날보다 없고. 요즘에 그래서 집 사기 예전에는- 빡세. 집이 매물이 다 없어가지고 나오면 바로 팔리니까. 그래서 이 구축은 익시스팅 홈은 여전히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사들 요새 계속 쏟아져 나오더라고. 이제 뉴 빌드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계속 가고 있다고. 근데 그 뉴 빌드도 아직도 보니까 서플라이가 많이 눌려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가격이 계속 이제 거기 형님 동네는 어때? 내가 있는 동네는 우선 기본적으로 집이 없는데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니까 가격이 사실 여기는 좀 내가 봤을 때 기형적으로 많이 올랐거든. 작년에 살짝 주춤하는 듯 했는데 다시 전고점. 그치, 그 형은 있는 동네 자체가 기가 제일 많은 동네잖아 요즘에. 제일 핫하고. 근데 사실상 여기서 진정한 승리자는 우리 호머지, 호머. 텍사스 어스틴의. 맞아. 값이 그렇게 막 또 오르진 않아요 요즘에. 근데 그 텍사스 오스틴의 초기에 보고 간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대. 옛날에 삼성 맨 처음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동네 막 살리고 막 이럴 때, 그쵸. 예. 그때 보고 들어가는 그런 한국 분들이 많았는데, 삼성이 또 공장 짓잖아? 그쵸. 또 TSMC 막 들어가고 그랬잖아? 그런 데다가 집을 사고 있대. 그런데 잘 봐야 될 것 같아. 테일러 텍사스, 그 오스틴 외곽, 그리고 아리조나. 그지, 거기랑 TSMC. 아리조나랑. 내가 봤을 때는 아리조나 괜찮을 것 같아. 만약에. 아리조나 좋더라. 나 저번에 그 출장 가서 보니까 여름에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날씨 일단 끝내주고. 여름에 아리조나는 아닐 때 겨울이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았어. 나 그때 상쾌하더라고 되게. 그리고 스카트스데일이었거든. 와 주변에 막 근사한 아파트가 엄청 많이 짓더라고. 아리조나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기억나. 나 옛날에 과장이 그때 당시에 텍사스 어스틴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깡총 동네 우리가 다 거의 뭐 만들어졌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때 그러니까 거기다가 집을 하나씩 사란 말이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 네. 여기는 근데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위에 올라가면은 새로운 아파트들만 확 지어져 있는 데예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진짜 집이 진짜 계속 나와. 되게 좋아. 아까 막 미국 어느 마을에 가도 사람 사는 데 좋잖아. 평화로워 보이고 지붕에 태양광이 다 돼 있어 거의.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거 해놨나 봐. 근데 그거를 좀 웃긴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으로는 태양광을 만약에 설치를 새로 집을 지어서 한다고 하면은 남양 쪽에다가 패널을 붙이는 게 되게 상식적이잖아. 해가 제일 잘 들어오니까. 여기 다 서쪽으로 붙어 있어. 이상하다. 좀 평지에 새로 지었으면은 설계 자체를 신경을 썼을 수도 있을 텐데. 풍토지리를 몰라가지고 수맥도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야, 요즘에는 미국에서 그래도 그것도 보는데? 본다니까. 요즘 수맥 들고 다니는 애들 있다니까. 아니 리얼터 하시는 분들 그런 거 알더라고. 공부해서 알겠지. 아시안 사람들이 본다는 거 알겠지. 근데 집은 남양이어야지. 근데 그게 이 동네에서 그러면 큰일 나. 텍사스는 더워서? 더워 죽어. 나 여기가 요 창문이 동쪽이거든. 아침에 나 벽에 붙어서 숨어 있는다니까. 그 위에가 뚫려 있어 이렇게. 해가 바로 머리 때리는 거야 여기. 진짜 막 머리가 막 뜨거워져 여기가. 그 사람 맨날 하는 말 있잖아. 부자들은 텍스를 내지 않는다. 1031 익스체인지? 1031 익스체인지가 그거잖아. 부동산 팔았을 때 더 높은 가격에 다른 부동산을 사면 사면은. 세금 디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고서 나중에 할지 생각이 많아. 난 그게 재밌더라. 1031 익스체인지 그 제도가. 이 제도가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야. 집을 팔았을 때 더 비싼 집으로 6개월 내에 사면 양도세가 디퍼 되는 거잖아. 근데 기호사키가 기호사키가 하는 게 딱 그거잖아. 죽을 때까지 디퍼 시킨 다음에 상속세로 돌려버리면 그게 규모가 커져버리면은 상속세로 아껴지는 게 더 훨씬 커가지고 절세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욕먹기도 하는데, 근데 되게 재밌어. 이게 사실상 옛날에 사람들이 집을 더 사게 만들려고 그런 장려하기 위해서 그게 나온 오리진이 어떻게 될까요? 제도인데, 그래서 나온 거래. 그 제도 자체가. 집을 더 사게 하기 위해서. 마켓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부자들의 로비가 통과시켜야 되니까 부자들의 로비인 것 같은데요. 부자들의 로비라는 말도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하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전미의 몇 퍼센트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부자를 위한 법이야. 그렇겠네요. 그게 타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타주 넘어가도 상관이 없을 텐데. 스테이트 텍스가 아닐 테니까 그렇네요. 형님네 동네는 부동산 시장은 좀 어때요? 매물 많이 나오고 많이 빠지고 그러나요? 막
타지도 않고 애매한 것 같아. 폭락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거의 전고점 다시 그런데 옛날만큼 엄청 활발한 것 같지는 않아. 저희는 예전에 이제 집값 올랐을 때보다 조금 빠졌거든요. 근데 옛날에 올랐을 때 집값 생각하고 올린 집들은 안 나가요. 30일 돼도 안 나가는데 상태 좀 좋은데 그 정도 거품보다 좀 아래. 현실적인 가격에 내놓는 거는 이번 주엔가 봤는데 5일 만에 계약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existing 홈이잖아. 구축 기존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거기는 셀러스 마켓 정도는 아니더라도 바이어스 마켓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쵸. 매물이 안 나오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내려가지는 않더라고. 근데 이게 전미적으로 있는 현상이래 지금 현재. 재밌어. 근데 부동산 시장이 몰락할 것 같지 않더라고. 그리고 맞아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지방 은행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은행들도 지금 다 살리고 있잖아. 다 네. 사들이고 있잖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체이스 이런 그쵸. 애들. 그리고 걔네들은 워낙 분산을 잘 해놔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서 걔네는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 여전히 개인용, 주거용, 모기지 그쪽은 큰데 그쪽이 생각보다 탄탄한 것 같아. 요새 재밌더라고. 그래서 약간 확실히 이게 좀 바뀌고 있어. 몰기지도 이제 리파이낸스를 지금 이제 할 기회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쵸. 예. 왜냐면은 뭐 연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게 슬로우 다운 되는 거지. 여기 후배 새로 여기 와가지고 집 사는 거 재고 있었던 후배가 한 명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그 네네. 친구가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있어. 아, 돈을 모으는 걸 떠나서 대출을 크게 받아가지고 또 그러면은 월별로 또 모기자가 나가는 게 크니까 이제 그거를 그쵸. 부담되죠. 렌트를 사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계속 그냥 질질 끌려가는 상태에 있었던 거야. 네. 이런저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보통 주변에서 해주는 말이 부동산은 그거 어차피 이자율은 나중에 리파이낸싱 받아가지고 재융자 하면 된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바라보고 하는데 이제 또 집값이 떨어지길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집값이 또 생각보다 안 떨어지잖아. 안 떨어지죠. 예. 공급이 왜냐면 내놓을 줄였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예. 옛날에 어. 하던 사람은 굳이 내가 이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매만 그래서- 나오겠죠. 금매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집값은 별로 안 떨어져. 근데 금리는 그 사이에 더 오르는 거야. 계속 올랐잖아 최근에. 아직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질질 곤란한 끌려가는 상황이. 형태가 된 건데 뭐 앞으로는 어떻게 또 될지 모르지. 뭐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폭락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나도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네. 금리도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진짜 엄청난 이코노미컬 크라이시스가 와가지고 막 하드 랜딩이 그쵸. 막 오기 전에는 쉽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상태더라고. 집값이 잘 안 떨어지는데 금리는 내려갈 포텐셜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사놓고 리파이하는 게 맞을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산 사람들 있잖아.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 때 산 사람들 말고 좀 많이 올라왔을 때 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금이 뭐 미국은 고정금리니까 뭐 한국이랑은 좀 달라서 금리 인상이 최근에 계속 되던 거에 임팩트를 받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쵸. 어쨌든 지금 그 연봉 인상이 동결되거나 보너스가 안 나오거나 이러면서 현금 흐름에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 요즘에. 뭐 일시적인 현상일지라도.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목돈 같은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너스가 안 나온다고 하다가 뭐 조금이라도 나왔어.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리파이낸싱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금리가 안 내려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몰기지 리캐스트를 많이 한대. 몰기지 리퀘스트. 리캐스트요? 리캐스트.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리캐스트가 이게 생각보다 미국 은행들도 그렇게 막 크게 얘기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은 리파이낸싱 할 때보다 더 적은 피를 내고서 뭐 한 1,000불 이내야 네. 보통 뭐 한 500불에도 해주는 은행도 있더라고. 그거를 뭐 하냐면은 이제 보통 원금 상환을 하면 네. 예를 들어서 목돈이 생겼는데 원금을 만약에 상환을 해? 그럼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원금을 내가 좀 더 냈으니까 뭐 월별로 나가는 게 낮아지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 네네. 근데 이 리퀘스트를 하면은 이 원금을 내고 추가 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해서 내면 이걸 다시 계산해가지고 먼틀리 나가는 걸 낮춰줘. 요즘에 그거를 여기 많이 나오네요. 하고 있다고 여기 하더라고. 나오네요. 이게 mortgage recast is when you make a lump sum payment towards the principal balance of your loan. Your lender will then re-amortize your mortgage. Your loan will now have a new lower balance. 그치. 이게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도 되게 쉽고 이거는 다시 그렇겠네요. 예. 다시 어프리시에이션 감정을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뭐 네네. 그러니까 그 은행 쪽에서도 뭐 리스크가 없네요. 아예. 수수료 조금 받고 그냥 쉽게 해주는 거야.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좋겠다. 사실- 너무 좋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요즘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리파이낸싱
리파이낸싱은 요새 확 줄어들었고 리퀘스트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몰라. 저 리퀘스트. 처음 들어봤어요. 아예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먼슬리 피가 부담되는 사람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특히나 자기가 그때 뭔가 목돈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옵션이 하긴 그거를 만약에 계산을 잘해서 내가 몰개지 내는 거 세이빙을 계산하면 금액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몇 프로 이자랑 똑같은 수준인가 이런 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방금은 내가 이런 고이율의 몰기지를 한 사람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뭐 리파이낸싱을 그 장담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지만 오히려 저금리에 샀던 사람들은 이게 또 도움이 돼. 왜냐면은 리퀘스트는 이자율이 픽스되는 거거든. 변화가 없어.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몰기지를 빨리 털어내고 싶다 아니면 먼틀리 피를 좀 낮추고 싶다. 요즘 워낙 물가가 옛날보다는 좀 세니까 또 지금 현재 상황이 뭐 경기가 안 좋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회사도 좀 불안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먼틀리를 좀 줄이고 싶다면 이것도 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 저는 요즘에 주거래은행을 원래 체이스를 쓰다가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거를 몰개지다 보다 체이스에다 계속 담아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까워가지고 이자를 얼마 안 주니까 그 피델리티로 바꿨어요. 근데 피델리티의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체킹 어카운트처럼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Government Money Market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자가 7day yield가 4.73%예요 지금. 돈 파킹해 놓는 돈인데 뭐 이것저것 빠지기 전에 4.73%를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받아요. 배당으로 줘요. 인터레스트를 주는 게 아니라 머니마켓 펀드여서 그걸 배당으로 주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사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어차피 다 자동이체잖아요. 오토페이고 그거를 뭐 벤모랑도 연결시킬 수 있고 모든 자동이체 다 돼요. 그냥 체킹 어카운트 번호 넣고 라우팅 넣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돼서 너무 괜찮아요. 4.7% 그냥 받는 거니까 사실 몰개지 낼 거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은 그냥 돈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4.7% 받는데 이제 몰개지 이제 2.8%거든요. 몰개지는 정말 미니멈만 내고 여기다 돈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애플 뱅크보다 이자율이 높네. 그렇죠. 애플 얼마죠? 4몇 프로 거기도 4.15. 그 제가 본 것 중에 여기가 제일 높았어요.